따끈한 흰쌀밥에 바삭한 김 한 장 슥 싸서 입에 넣으면 이야,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맛이지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까지 더해지면 정말 밥 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김을 먹다가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이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듯한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혹시 김이랑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인터넷에 상극 음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김과 특정 음식을 같이 먹으면 큰일이 난다. 심지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글들을 보고 나면 밥상 위에 김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왠지 찜찜해지곤 하죠. 것부터 덜컥 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모든 걱정과 불안감을 제가 아주 말끔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이랑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몸에 탈이 나거나 병에 걸리는 절대적인 상극 음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조합이 안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을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결국 병을 부를 수도 있는 최악의 궁합과 반대로 우리가 먹는 김을 마치 보약처럼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궁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나쁜 궁합과 좋은 궁합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고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비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래서 이 조합이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었구나 하시며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상극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정체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김치찌개를 예로 들어볼까요? 찌개를 끓일 때 돼지고기를 듬뿍 넣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에는 김치와 돼지고기가 상극이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돼지고기의 풍부한 지방과 김치의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이 만나 맛과 영양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김도 이와 똑같습니다. 김과 상극이라는 말의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괴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걱정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김이 가진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의 절반 이상은 이미 이해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는 짠맛을 좌우하는 나트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갑상선과 직결되는 요오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소한 맛을 내는 조미김에 발라진 식용유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음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담을 주는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극이라는 무서운 단어에 막연히 겁을 먹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 조합이 과연 내 몸에 부담을 주는가를 판단하는 똑똑하고 현명한 눈을 기르시는 것이 오늘 시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조합만큼은 꼭 피하세요.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김의 나쁜 궁합 5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트륨 폭탄 조합, 김과 라면, 그리고 김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어르신의 실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피곤하게 일하고 퇴근하면 꼭 라면에 김 한 팩 그리고 잘 익은 김치랑 같이 먹어야만 속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침마다 손발이 퉁퉁 붓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혈압 약을 꼬박꼬박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네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혹시 이것도 저의 식습관 때문일까요? 네, 박 선생님, 바로 그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신호를 보냅니다. 라면은 그 자체로 이미 나트륨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짭짤한 조미김 그리고 염분이 많은 김치까지 더해진다면 이건 마치 나트륨 폭탄을 입안에서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한두 번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몸에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처리하는 공장인 콩팥이 결국 과로로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아침마다 몸이 퉁퉁 붓는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 선생님을 위한 건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면을 끓일 때 스프는 봉지에 들어있는 양의 70%만 넣어보세요. 김은 짭짤한 조미김 대신 간이 거의 없는 생김이나 파래김으로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치 먹는 양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아삭하고 신선한 오이나 파프리카를 곁들여 보세요. 채소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면, 국물은 반드시 절반 이상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지만 중요한 습관 하나가 박 선생님의 아침을 훨씬 가뿐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잠깐, 혹시 여러분은 김밥을 쌀 때도 이것을 당연하게 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조금 뒤에 공개될 김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혈관을 파괴하는 조합, 김과 가공육, 즉 햄이나 소시지입니다. 김밥의 단짝 친구처럼 여겨지는 햄 하지만 이 조합은 우리 혈관 건강에는 최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상상 이상의 나트륨과 여러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짭짤한 조미김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혈관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에 차들이 꽉 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 반찬으로 햄을 구워서 김에 싸주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한 짠맛에 길들여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김밥을 쌀 때 햄 대신 담백하고 부드러운 달걀 지단이나 구운 닭가슴살을 넣어보세요. 참치김밥을 만드실 때는 캔에 들어있는 기름이나 물을 완전히 따라내고 건더기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단무지의 양을 줄이는 대신 아삭한 오이나 우엉을 넣으면 훨씬 더 건강하고 풍미 있는 김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을 교란시키는 조합, 바로 김과 다른 요오드 과다 해조류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이영애 어르신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지는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역국도 좋아하고 다시마, 쌈도 즐겨 먹는데 가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먹는 날에는 괜히 몸이 더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김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머님. 김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패턴입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성분이지만 갑상선 기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는 요오드 함량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을 한 사발 드신 날 반찬으로 다시마 쌈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김까지 한 팩을 다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 몸의 갑상선에게 오늘 하루만 좀 무리해서 일해줘 라고 과도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되면 갑상선 기능에 교란이 와서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영의 어머님을 위한 해결책은 바로 교대 전략입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드셨다면 내일은 김을 드시는 식으로 해조류를 하루에 몰아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김은 하루에 딱 5장만 먹는다. 처럼 숫자로 정해두면 과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에게 제가 평소에 김을 이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처방과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장을 공격하는 조합, 김과 술, 특히 짠 안주와 함께할 때입니다. 술안주로 마른 김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짠 과자나 젓갈 같은 다른 안주와 함께 조미김을 계속해서 집어먹는 습관은 우리의 위와 간을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나트륨이 더해지면 우리의 위는 점점 약해지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직화로 새까맣게 태운 김은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술안주로 김을 드실 때는 조미김 대신 생김을 불에 살짝만 구워서 드셔보세요. 짠 과자나 안주 대신에 구운 두부, 방울토마토, 오이스틱처럼 신선하고 담백한 안주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을 마실 때 물 한 컵을 함께 마시는 습관은 다음날 숙취를 줄여주는 최고의 비법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성인병으로 가는 지름길, 김을 달고 짠 양념장에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김을 고추장이나 마요네즈, 설탕을 듬뿍 섞은 양념장에 푹 찍어 드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입에는 착착 감기는 맛일지 몰라도 우리 몸에는 설탕과 나트륨, 그리고 불필요한 칼로리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비만과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의 맛을 살리는 최고의 소스는 바로 신선한 참기름 또는 들기름 몇 방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김 본연의 고소한 풍미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만약 새로운 맛을 원하신다면 간장을 아주 약간만 사용하고 레몬즙이나 식초를 섞어보세요. 짠맛은 줄어들고 상큼한 풍미는 올라가는 새로운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나쁜 궁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김을 백세보약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조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오늘 저녁부터 어르신들의 식탁이 완전히 새롭게 건강하게 달라질 겁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김이 가진 좋은 성분은 최대한 살리고 부족한 영양은 가득 채워주는 환상의 파트너들, 바로 김의 황금 궁합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 배출 특공대, 김과 현미밥 그리고 채소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점수는 100점으로 올라갑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 성분은 우리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을 꼭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나트륨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여기에 아삭한 오이나 당근, 상추 같은 신선한 채소를 함께 싸서 김채소쌈으로 드셔보세요. 씹는 맛이 살아나서 적은 양으로도 큰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입안 가득 신선함이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 지킴이, 김과 두부의 만남입니다. 김에 다소 부족한 칼슘과 단백질을 완벽하게 보충해주는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두부입니다. 고소한 김과 담백한 두부의 만남은
맛의 조화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따끈한 순두부를 한 숟가락 떠서 김 위에 올리고 고소한 참깨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뼈 건강에도 좋은 훌륭한 단백질 간식이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특히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자랑하는 김과 달걀의 조합입니다. 달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리죠. 바로 이 김과 달걀이 만나면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의 요오드 성분과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D가 만나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조미김 없이 갓 부쳐낸 따끈한 달걀 프라이를 김에 싸서 드셔보세요. 소금 대신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재료 본연의 깊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놀라운 꿀조합, 김과 고구마입니다. 의외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김과 고구마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고구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1등 공신입니다. 달콤하게 잘 익은 군고구마를 길게 잘라서 김으로 싸서 먹으면 인공적인 단짠 소스가 없어도 달콤 짭짤, 고소한 맛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출출할 때 건강 간식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트륨 절약의 왕, 국 없는 비빔밥과 김의 만남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나트륨 섭취의 가장 큰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뜨끈한 국물입니다. 국이나 찌개 대신 여러 가지 신선한 나물을 넣은 비빔밥에 김을 잘게 부숴서 고명처럼 올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바퀴를 휙 둘러주면 나트륨 걱정은 크게 줄이면서도 맛과 향은 훨씬 풍부해지는 건강한 한 그릇 요리가 완성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드렸죠? 혹시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 이 모든 내용을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리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앞으로 김을 드실 때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김 먹기 전 3초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오늘 내 식탁에 찌개나 젓갈처럼 짠 음식이 2가지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은 조미김 대신 생김을 선택하세요. 둘째, 김을 먹는 날 국물 요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국물은 반 이상 남기고 평소보다 물을 한 컵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내 접시에 신선한 채소가 한 줌이라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없다면 오이나 상추 3장이라도 좋으니 꼭 곁들여 드세요. 넷째, 김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번 개봉한 김은 반드시 지퍼백에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기 3분 전에 상온에 꺼내두면 다시 바삭함이 살아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김과 상극이라는 무섭게 들리는 말은 사실 지나치게 과장된 공포였습니다. 진짜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것은 김 한 장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의 반복, 즉 좋지 않은 패턴이었습니다. 짠 음식과 계속 함께하는 패턴, 특정 해조류를 매일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패턴, 그리고 김을 새까맣게 태워서 먹는 조리 패턴. 바로 이 3가지만 슬기롭게 피하시면 김은 우리 식탁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트륨은 겹치지 않게, 요오드는 일정하게, 그리고 조리는 태우지 않게. 이 단순한 3가지 원칙이 어르신들의 매일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국물 요리 대신 구운 두부와 현미밥, 그리고 생김 몇 장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한 상을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